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전에는 잘 보이던 게 잘 안 보여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이 잘못된 건가 싶으실 테지만 의사는 수술이 잘 된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수술 잘 되고도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눈에 있는 분들은 비싼 다초점 렌즈를 넣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차 안과 전문의 임성우입니다. 보통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인이 잘 되겠지, 렌즈는 의사가 알아서 추천해 주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잘 알아보지 않고 덜컥 수술을 결정하셨다가 후회하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백내장은 재수술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첫 수술부터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내장 수술을 하고 후회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후회 없이 수술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후회하는 이유. 첫 번째, 백내장이 심하지 않은데 수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 놀라셨을까요? 당연히 백내장이 심할 때 수술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백내장이 심하지 않아도 수술을 하거나 노안 교정을 위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심한 백내장만을 대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당시에는 수술이 발달하지 못해 수술 후에도 오랜 치료와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기술이 발전하고 안정성이 올라가면서 합병증이 적어졌습니다. 백내장이 없는 상태, 투명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 성행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백내장 수술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정체보다 인공수정체의 기능이 월등히 뛰어날 때 수술을 해야 시간과 돈을 들여 인공수정체로 바꾼 보람이 있겠죠? 본인이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안과에 내원해서 시력을 포함한 여러 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수정체 혼탁 정도나 기능 저하를 전문의에게 판단받아야 합니다. 간혹 환자의 기대가 너무 큰 경우에는 수술에 불만족할 수 있다라고 환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환자의 눈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지만, 의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수술 예후나 수술 후 만족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나 노안이 심해서 시력이 잘 안 나오거나 불편감이 큰 분들은 당연히 수술의 만족도가 높겠지만, 그 불편감이 크지 않고 원래 수정체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사람들은 수술이 후회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수술을 해달라는 분도 있고, 아무리 권유해도 수술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 책임은 대부분은 의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백내장 수술을 후회하는 경우는 바로 내 눈이 정시인 경우입니다. 정시란 무엇일까요? 바로 근시나 원시, 난시 같은 굴절 오차가 없는 상태를 정시라고 합니다. 이상적이고 완벽한 눈을 말합니다. 안과에서 시행하는 라식, 라섹 또는 백내장 수술은 눈을 정시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마다 눈의 길이나 모양이 달라요. 어떤 눈은 좀 길쭉해서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어떤 눈은 좀 짧아서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눈은 표면이 둥글지 않고 타원형에 가까워서 상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마다 얼굴이 생김이 다르듯이 눈도 생긴 모양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이런 것을 굴절 오차라고 하는 거고, 굴절 오차가 있는 사람들은 안경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안경을 쓰지 않아도 좋은 시력을 가지는 9에 가까운 이상적인 형태의 눈의 상태를 바로 정시라고 합니다. 백내장이 심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근시나 원시 또는 난시가 있는 분들은 백내장 수술 시에 삽입되는 인공수정체의 도수가 잘 맞으면 이러한 굴절 오차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은 시력이 올라가니 수술의 만족도가 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창시절부터 안경을 쓰지 않아도 눈이 좋았던 분들은 오히려 백내장 수술 후에 생기는 굴절 오차 때문에 불편감이 가중될 수 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해서 노안이 극복되고 근거리 시력이 올라가지만, 상대적으로 먼거리 시력이 좋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먼 것을 볼 때 오히려 수술 후에 상이 좀 덜 선명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상적인 정시인 눈을 가진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백내장이 진행되어서 불편감을 크게 느낄 때 수술을 하는 게 수술의 만족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내장 수술 후 후회하는 이유 3번째, 백내장 이외에 안과적 합병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이외에 눈의 다른 해부학적 구조들의 이상이 있어 기능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그 기능을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카메라 렌즈만 문제가 있으면 렌즈만 바꿔도 사진이 잘 찍히지만 카메라에 필름의 이상이 있으면 아무리 렌즈가 좋아도 사진이 잘 안 찍히는 것과 같습니다. 각막, 즉 검은 자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불규칙 난시, 각막 혼탁, 내피세포 이상 등이 있을 때 또는 시신경의 기능이 떨어질 때 망막 및 황반의 기능이 손상되어 있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이 다른 눈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수술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뭐 녹내장도 있고 황반변성도 있는 분이 또 백내장도 있는 분이 이제 수술을 할 때 백내장 수술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눈 뒤에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있으면 백내장 수술을 해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백내장이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백내장 수술하고 시력이 막 좋았던 분들만큼은 수술의 만족도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좀 내가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도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백내장 수술 후 후회하는 경우 네 번째, 건조증 관리를 잘 못했을 때입니다. 백내장 수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바로 건조증입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과반수 이상이 수술 초기에 건조증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눈을 칼로 째고 레이저나 초음파를 이용해 눈 안의 수정체를 분쇄하고 흡입하며 눈 안의 압력을 조절하며 수술하는 과정은 눈에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나고 시간이 흘러도 이 감각신경에 저하가 생깁니다. 눈물의 분비가 저해되고 수술 후에 사용되는 그런 강한 항생제, 강한 항염증제 등의 사용이 건조증을 악화시킵니다. 수술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도 눈이 건조하면 시리고 이물감이 들고 이런 건조증이 더 심해지면 시력까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건조증은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잘 관리해야 후유증 없이 맑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건조증 관리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힘듭니다. 이를 간과하는 의사나 병원이 많은데 수술 후 한 달 이후에는 건조증 치료 안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누전 폐쇄술을 통해 눈물의 양을 늘리고 눈꺼풀 주변에 있는 기름샘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는 광선 치료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조증 치료를 해야 시력의 예후가 좋아지고 빨리 안정된 시력을 찾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 후 후회하는 이유 다섯 번째는 내 생활 습관이나 직업에 맞지 않는 인공수정체가 삽입되었을 경우입니다. 안경을 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선명한 시력을 원하시면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하시면 되고 먼 거리에서 중간 거리까지의 시력이 나오지만 근거리는 돋보기를 써야 하는 연속초점 인공수정체도 있습니다. 먼 거리,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 모든 거리를 잘 볼 수 있지만 빛번짐이 있고 적응에 시간 걸리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는데 이런 큰 개념을 알고 내 눈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피고 내가 가진 직업이나 취미 그리고 운전 여부 등을 고려해서 알맞은 렌즈를 선택했을 때 수술의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령 운전기사나 보안요원 같이 정확히 먼 거리를 보는 게 중요한 직업의 경우 야간 운전 시에 빛번짐이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수술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여구도가 높아서 돋보기를 쓰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면 또 이도 불만족이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하고 후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말한 조건들을 가진 분들이 모두 백내장 수술에 불만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들을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알고 성공적인 백내장 수술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성공적인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 전 파악할 것은 첫 번째, 백내장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꼭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두 번째는 내 눈의 도수가 정시인지 원시인지 근시가 있는지 난시가 있는지, 세 번째는 백내장 이외에 다른 안과적 합병증은 없는지, 네 번째는 수술 후에 건조증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곳인지, 다섯 번째는 어떤 종류의 인공수정체를 사용할지. 백내장 수술은 앞으로 10년, 20년이 넘는 내 삶의 질을 바꾸는 딱 한 번의 선택입니다. 영상 보신 분들이 후회 없는 수술 결과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임성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